안녕하십니까. 2016년 3월 10일 화요일입니다. 한국경제신문 경제기사를 함께 읽고 객관적 시선으로서 차분하게 투자의 단초가 찾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시큰경제입니다. 첫 번째, 오늘자 국내 최대 여천 NCC 여수 2, 3 공장 폐쇄하겠다. 8부 농선 넘은 석화 구조조정, 에틸렌 생산 감축 합의, 롯데 한화 DL 통합법인 설립하겠다. 석유를 정제하죠. 이런 석화가 나프타가 나오고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에틸렌이 나옵니다. 에틸렌 생산을 60% 감축 합의했다는 소식이고요. 두 번째, 유가가 한때 120불까지 육박했다고 합니다. 유가 120불, 100불을 돌파했다. 한국공군만 쇼크가 나왔죠. 세 번째, 마찬가지로 천정부지 환율 1,495원, 코스피 6% 급락했다는 것이죠. 원달러 환율 17년 만에 최고로 갑니다. 국채 3년물 급등했다는 소식입니다. 국채가 급등했다. 그것은 사지 않는다는 거죠. 급등 사라고 국채 금리를 올리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위기 극복 사업 개편 노조 허락 받아야 한다는 거죠. 노란봉투법 오늘 시행한다고 합니다. 노란봉투법 오늘 시행한다 소식이 나왔습니다. 다섯 번째는 11조 원전 해체 시장, 두산 한전 KPS 격돌. 원전 해체 시장도 크죠. 그다음에 주담대 금리가 급등했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이죠. 금리가 대출 고객 타격을 받고 있어요. 불안하니까 주담대까지 뛰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5,251 어제 기준입니다. 5,251 코스닥은 1,102 회사채 국고채가 3.9 3년물이죠. 3.4 국고채 환율이 1,495원입니다. 1,500원대. 이렇게 일면을 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석유가 원자재인 석유가 부족하기 때문에 여천 NCC 이상공장 폐쇄하겠다는 소식이고 유가 크죠. 스태그플레이션 아주 핵심적인 원인이 핵심적인 유가죠. 그다음에 천정부지 환율 급락했고 코스피 6%. 위기 극복 사업 개편 노란봉투법과 11조 원전 해체 시장 다섯 번째 주담대 금리가 좀 힘들게 하고 있네요. 1,495원 일면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란 주변국의 아침새를 배가 안 풀려서 무차별 폭격했다는 소식입니다. 걸프 생명주는 다마수까지 시사까지 파괴해서 먹는 물까지 미 동맹국 타겟 위에 공격 나선 이란입니다. 현실적으로 미 본토 타격은 어렵자 사우디 등 민간 인프라 이딴 공격했습니다. 자국의 치명타까지 감수하며 공습하고 있습니다. 고육책이죠. 이란 입장에서 에너지 통로, 호르무즈 봉쇄 강화, 동맹 때려 미 전쟁 의지 약화 노리고 있는데 그럴까요? 미군 병사가 7명 죽었다고 합니다. 여기에 몇 병이 7명 정도. 이란과 민간인 포함해서 수천 명이 죽어가고 있죠. 힘의 논리 이게 지금 정상적으로 봐야 되겠습니까? 이런 현실을 보면 자 힘을 길러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세계 경찰에게 경찰이 강도로 돌변한 그 상황을 역사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 달러 가치는 올라가고 있죠. 참 희한합니다. 달러 가치는 올라가고 있고 그렇습니다. 거대 부자들은 지금 이런 위기 상황을 아주 소리내어 웃고 있습니다. 기회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캐치해 보시기 바랍니다. 앵커들은 지금 떠들고 있죠. 난리가 아니다. 이럴 때 거대 자본들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싼 가격에 매수할 기회를 지금 보고 있을 것입니다. 대부들은 큰 부자들은 휘둘리지 않고 자산을 잘 지키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아버지 헤메네이보다 강경파다. 세일한 지도다. 모주타파 이거 보겠습니다. 둘째 아들인가 합니다. 미 확정 예상 하나 사우디 주재 외교관 첫 수령도 내렸습니다. 이스라엘과 균열 조짐 보여 석유 인프라 공격 범위 과했다는 것이다. 이스라엘에 나타나는 참 그렇습니다. 부분은 다음에 얘기하고 자 3면이 중요한데요. 3면도 중요하게 다룬 신문에 전통적으로 외국인 전쟁 터진 후 10조 매도 폭탄 외국인이 10조 매도 폭탄 증시에 쏟아부었습니다. 3일 만에 서킷 브레이크
자, 아시아 증시는 어쩔 수 없죠. 급격 급락한 아시아 증시, 한국이 가장 많이 빠졌습니까? 왜 많이 빠졌습니까? 많이 상승했죠. 많이 상승하다 보니까 많이 하락할 수밖에 없죠. 자, 인플레 우려에 국채 금리 치솟았습니다. 한국 국채 3년물이 좀 올랐죠. 기업 자금 조달에 비상 걸렸다는 것입니다. 회사채 금리 스프레이 급등했습니다. 한은 오늘 국고채 3조 매입 예정입니다. 자, 미국 이란 전쟁 여파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에 힘을 실리면서 국채 금리가 3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치솟았다. 국채 가격과 금리는 다르죠. 하락했지만은 국채 금리가 상승한다는 말에서 안 사니까 국채 가격이 하락하니까 국채 금리를 올려서 상승을 시키려는 거죠. 여기 이제 동전의 양면 같은 것입니다. 국채 금리와 국채 가격을 저가 잘 구별이 안 돼서 써봤습니다. 코스피 한 달 내에 2번 발동, 코로나 이후 처음이다. 세계 상황이 급격하죠. S공포 브룬셀구스, 코리아 삼성전자 7.8%, 하이넥스 9.5%, 전쟁 수혜 방산 주마저 와르르, 코스닥 이다 네 번째 사이드카. S가 스태그플레이션이죠. 물가가 상승한다는 것입니다. 경기 침체 속에서 물가만 상승한다. 자, 스태그플레이션은 고물가 속에 경기 침체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우리가 주식이 스테이크라고 생각하는, 우리 주식이 먹는 게 스테이크라고만 생각하는, 스테이크라고 생각한다면은 스테이크가 날아가는 거죠. 주식 변한 건 없는데 가격이 상승한다. S공포 재미없습니까? S공포라고 보시면 됩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이랍니다. 위험 회피 심리 확산하겠다. 정부에서 1,500원 선 방어하려고 노력하죠. 금융 위기 17년 만에 최고로 갑니다. 자, 하지만 정부에서는 기름값 최고 가격제 신속하게 도입했다. 유류세 추가 인하 검토하겠다는 것이죠. 안간힘을 다 쓰고 있습니다. 세계가 똑같은 상황을 겪고 있죠. 식탁에 덮친 중동플레이션, 밀가루, 밀, 대두, 귀리값이 일제히 찢어질 수밖에 없죠. 밀과 대두, 콩이죠. 귀리, 옥수수, 원당 모든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경기가 침체되고 있는데 물가는 오를 수밖에 없죠. 경기는 침체. 경기가 침체되면은 물가는 내려야 되는데 이게 정상입니다. 근데 반대로 물가는 오르고 있다. 그래서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말합니다. 자, 호르무즈 중동산 원유 끊긴다는 것이죠. 호르무즈가 이게 이제 호르무즈죠. 이란이 지금 왼쪽 아랫부분에 호르무즈를 점유하고 있네요. 5만 호르무즈 해요. 호르무즈 중동산 원유를 끊긴다. 정부 비유축과 사실상 유일한 대안. 비축 유가가 지금 한 70일 정도라고 알고 있는데 뭐 보지 않으니까 알겠습니까? 정부의 신뢰도가 따라서 믿거나 말거나 하지만은 신뢰도가 높아지고 있죠. 믿어봐야 되겠습니다. 유가 100달러 돌파하고 원유 수급 비상거래 산업계라고 합니다. 호르무즈 우회에 송유가 있지만 수입 물량 대체하기엔 역부족. 북중미 원유는 경질 유가가 대부분. 중진류는 중심 한국식 그림의 떡이다. 가벼울 경우죠. 좀 낮은 거죠. 저질이라고 하고 있겠습니다. 경제. 국내 비축 7개월치는 확보됐다고 뭐 알고 있습니다. 7개월치. 7개월이면은 반년보다 한 달 많은데 정부에 필요한 경우 언제든 방출하겠다는 것입니다. 아직 여유는 있지만은 글쎄 장기화된 게 좀 우려스럽게 생각하는 거죠. 장기화 때는 전쟁 장기화 때는 반도체, 자동차도 삼중고다. 장기화 때는 다 여러 가지가 꼬이게 되죠. 중동 지역까지 완전히 불바다가 돼버리면은 자, 이 회복도 또 문제입니다. 수요 위축, 물류비 상승 이건 뭐 다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이 생산 설비를 다시 정상화시키는 재건 있지 않습니까? 재건 담소화라든지 생산 시설, 원자재 시설 업체들의 관심을 가져야 되겠죠. 자, 사업개혁 다시 짜라. 기업들 비상경영 돌입했습니다. 그렇죠. 진짜 최대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가장 사악하고 악랄한 방법이 전쟁 아닙니까? 인간처럼 포악함의 상징을 나타내는 것은 신과 야수에 근접하죠. 인간이 야수로 돌변할 수 있는 게 전쟁 아닙니까?
다른 종보다도 가장 아주 포악하고 잔인하고 이런 게 최종적으로 표출할 수 있는 게 전쟁이죠. 서로 죽이는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을 일단은 뭐 모든 것이 또 해결된다고 보고 투자의 방향을 설정해야 될 것 같아요. 거대 자본들은 지금 아주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타인의 불행이 나의 행복이다. 1%는 지금 아주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어느 부분에 한 싼 가격에 매수할 기회가 되나 이런 생각들이죠. 네. 나만 그랬습니까? 네. 자, 정치 김정은 주회와 분여절 공연 관람하고 있어요. 여성들은 헌신해 우리 혁명 진전 딸입지 다지려는 포조. 일본에 북한에서는 아직 여성의 지위가 좀 아직 모르죠. 굉장히 크게 생각하지 않는데 차근차근 지금 세습화 과정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손깍지를 끼고 지랄들 하고 있어요. 정말 우리 북한이라는 나라 고려부터 참 대단한 어떻게 이렇게까지 망가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아침부터 석유화학 구조조정 몸집 60% 줄인다. 여천 NCC 롯데와 합작사 상다. 결과적으로 에틸렌이죠. 에틸렌 최종적으로 석유에서 원자재 석유에서 나프타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에틸렌 생산을 하죠. 이게 이제 처음부터 올 초부터 문제가 됐던 것은 중국에 그렇죠. 중국이 문제였습니다. 중국이 에틸렌 생산을 늘려는 바람에 한국의 가장 큰 구조조정도 되고 여천 NCC 포함해서 크게 줄이고 그런 아주 석화 산업이 좀 다운됐지 않습니까? 구조정도 거기에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전쟁까지 겹쳐서 생산량이 굉장히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발 과잉 공급에 허덕였다 나오네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미 이란 전쟁 위기감이 커졌다는 것입니다. 합작 법인 독자 수익성 확보 정부 목표 감축량 어떨 수도 있다는 것이죠. 어찌들 생각하십니까? 위기감 합의 이끌어 감축량 정부 목표치 넘을 듯 하고 있어요. 처음에 전쟁이 발발했을 때 항공사 주가가 상승했습니다. 그러다가 좀 지나다 보니까 항공사 주가가 하락할 수밖에 없었죠. 비용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이클을 잘 파악하기 바랍니다. 여러분 석화 감사 막바지 울산만 남았다는 것이고 나프타 공급 끊길라 업체들 재고 2배 쌓아두고 버티기 못 하라고 합니다. 어쩔 수 없죠. 나프타 공급이 끊겨버리면은 제품 생산을 못하는데 호르무즈 봉쇄 장기화 대응해서 재고 물량 4주치 확보하겠다. 아주 그냥 속이 타들어가겠죠. 가동률 65% 내달씩 셧다운 가능성도 있다. 원료가 공급이 안 되니 원유가 공급이 돼야 되겠죠. 원유 공급에서 가공하는 우리 가공의 가장 석유화학 가공이 가장 큰 게 한국의 여천 NCC라든지 석화 부분인데 원유가 공급이 안 되면 생산이 뭐 원료가 있어야 만들 거 아닙니까? 그런 매뉴얼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어쩔 수가 없죠. 자, 노란봉투법이죠. 노란봉투법 오늘 시행한다고 합니다. 자, 국난에 가까운 정도의 큰 실제적으로 전쟁으로 인해서 국민들한테 체감할 수 있는 게 기름값이죠. 특히 이제 매일 움직여야 자동차. 희한하죠. 디젤이 휘발유보다 가격이 앞서요. 이런 부분이 좀 독특한 거네요. 자, 단합 과징금 20배 오른다. 최대 20배까지 과징금 매점 매석이죠. 늘 전통적으로 매점 매석이 있었죠. 최근에 작년에 일본에서 그렇죠. 쌀을 주식인 쌀을 매점 매석했죠. 결국 우리나라 쌀까지 수입했는데 이건 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싸게 사서 비싸게 사서 비싸게 판다. 그렇죠. 쌀사 비팔 다시 써야 돼요. 싸게 사서 비싸게 판다. 쌀이 아니군요. 쌀사 비팔. 뭐 이건 매점 매석까지 이걸 이제 단합은 이제 혼자 하면 괜찮은데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하는 게 안 좋기 때문에 최대 20배까지 오른다는 거죠. 약했었죠 많이. 교섭 규정 없는 2, 3차 하청 노란봉도 여전히 미완성이다. 자, 국제 뉴스입니다. 호르무즈 대신 홍해다. 호르무즈 대신 홍해 원유 수송 우회로 찾는 사우디라고 합니다. 사우디가 가장 생산량이 많은 걸로 기억하는데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수출되는 원유량이 여기가 호르무즈 아주 요즘 뭐 호루라기처럼 아주 삑삑 시끄럽습니다. 홍해를 통해서 우회하겠다. 어디까지 호르무즈 대체할 수밖에 없죠. 사우디에서 어떻게 올 건지 보겠습니다. 아람코 고객이 홍해 선적 통보했다. 적재 능력 충분한지는 미지수다. 아랍에미레이트도 인도양 쪽 송유관을 통해 하고 일본은 150만 배를 운송 가능하지만 친이란 후티 방공 공격이 우려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바레인 쿠웨이트군은 공급 중단하고 있습니다. 호르무즈 대신 홍해를 가겠다. 호르무즈 대신 홍해 쪽으로 가겠다는 것이죠. 우회해도 운송량이 부족하다. 부족하겠죠. 수송비는 많이 들더라도 운송료는 많이 들더라도 장담할 수 없는 것이죠. 자, 미 중산층 물가 부담에 코스트코형 소비 뜬다. 창고형 매장 대량 구매 늘었다는 거죠. 코스트 싼 가격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저소득층은 미국입니다. 저소득층은 신용카드와 소액 후불 결제, BNPL이라고 합니다. Buy now, pay later, BNTAT. Buy는 현재 받으나라고, Pay는 나중에 주겠다. 외상이라고 그러면은 소도 잡아먹는다는 말이죠. 그런 것 같아요. 외상 소비 말이 되네요. 소를 잡아먹는다. 자, buy now, pay later 그렇죠. 이렇게 나옵니다. 미국 중앙은행 FED 소비자 금융 조사에 따르면 연소득 2만 5천 불에서 5만 불 달러가 59%가 지난해 1년 동안 신용카드 잔액이율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어쩔 수가 없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석유, 천연가스 개발 늘린 미국이랍니다. 이란 전쟁과 경제 충격 자극들. 대체 에너지. 미국에도 매장량이 있죠. 천연가스, 셀가스라고 그러죠. 대체 에너지가 있다. 대체 에너지가 있어서 지들은 별로. 하여튼 참 미국을 이런 취약의 마지막 순간까지 써버린 트럼프의 생각이 읽어내는 거. 나름대로 이제 우리는 자기 나라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마치 1차 대전, 2차 대전 미국에서는 일어나지 않았지 않습니까? 수혜를 받았죠. 근데 결과적으로 어제 느낀 자료에서 느낀 점 뭐냐면 최대 수혜가 러시아가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러시아가 이번에는 최대 수혜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유가 급등의 일본 이름은 내다 기업용 전기료 인상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미국 유학길 막힌 중국 한독 대학들과 민착하겠다. 꽁 대신 닭이니까 어쨌든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국제 뉴스 보겠어요. 다시 한번 호르무즈 대신 홍해라고 하겠다. 그다음에 석유와 가스 대신 미국이라는 거죠. 이란 경기의 충격은 에너지 우려를 줄이는 미 경제라고 하네요. 휘발유 소비량을 줄이겠다는 이런 말이죠. 중동소 수입 막혀도 가격 안정시키겠다. GDP 내 에너지 비중 줄어들어 사태 장기화 불확실은 여전 장기화되면 방법이 없죠. 세 번째는 미 중산층도 buy now, pay later 카드를 많이 쓰겠다는 거죠. 현금이 부족하다는 거죠. 코스트코형 소비라고 하나요? 이렇게 해서 외상이라면 소도 잡아먹는다. 한국에 이렇게 보겠습니다. 외상이라면 소도 잡아먹는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국제 유가 급등에 일본도 전기료 기업용 인상해야겠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미국 유학길 막힌 중국인데 한국이나 독일로 대학들과 밀착 아무래도 많이 오겠죠. 자, 이렇게 국제 뉴스를 보겠습니다. 11조 원전 해체 시장. 우리는 이제 원전 해체까지 봤기 때문에 두산과 한전 KPS 격돌을 하고 있습니다. 이달 완전 폐기물 처리 합의. 사실상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이다. 두산
원전 관련 기술이 압도적인데 한전 해체 전문 중기 오르비텍 한전 KPS와 컨소시엄 미료 출격하겠다. 오르비텍이 다윗이죠. 오르비텍이 골리앗은 두산이죠. 다윗이 이겼으니까. 근데 다윗과 골리앗 싸움에서 자, 휴머노이드 전고체 배터리 삼성 SDI 야심작 선보인다는 거죠. 70년 공채 매겨가는 삼성 18개월 계열사 이제 뽑는다. 18개 계열사 동체를 하겠다. AI 시대에 신입을 뽑지 않고 경력직만 미국처럼 뽑는데 명맥 이어가겠다. 삼성은 상반기 공개 채용, 인재 확보에 기업 경쟁력 달려있어. 6년새 임직원 23% 증가하고 있습니다. LCD 현대 무탄소 시대 활짝 세계 첫 SM 소형 모듈 추진선 도입하겠다는 거죠. K 자율주행 생태계를 뭉친 현대차 삼성화재라고 하네요. 정부 사업 참여 차량 시스템과 보험 등이다. 다양한 데이터 활용해서 최적화 SDV 개발하겠다. 삼성화재. 현대자동차 삼성화재가 정부의 자율주행 실증도시 사업에 주전한 K 자율주행 모델에 참여한다는 것이죠. 국토부는 다음 달 말 실증도시 참여 기업 공모가 마무리되면 선정 기업들과 함께 기술 협력에 나설 예정이다. 박준형 국토부 모빌리티 자동차 국장은 차량 시스템 서비스 보험까지 결합된 자율주행 산업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어요. 자, 재밌는 게 있었죠. 30분만 말로 AI 바둑만 이세도 61수 만에 패배 선언했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교수 한 명과 교수 1명과 이세돌이 교수 1명과 학생 수만 명과의 대결이죠. AI 이렇게 설명할까요? GPT라고 하나요? 자, 이거는 좀 붙는 걸로 하고요. 결국은 뭐 AI에 지고 말았어요. 당연하죠. 아무리 현자라도 여러 수많은 데이터의 싸움에서 질 수밖에 없죠. 반도체 특허 불확실성 줄어든다. 심사 가이드, 진보성 판단, 마약 개발 부르는 뇌 속의 스위치 찾아라. 한국에서도 마약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마약 중독을 벗어나게 해줄 탄생. 야, 이건 좀 특별한데. 한국의 마약이 뇌 속의 스위치를 죽여버리는 중독성. 우리 진짜 한국의 마약이 뭐죠? 술이죠, 술. 담배 끊는 사람들은 아주 대단해, 훌륭해. 그러지만 술 끊는 사람들은 이상하게 보죠. 너 무슨 문제가 있어? 사실 담배보다도 술 끊는 게 진짜 힘듭니다. 술과 담배 지금 한 달이 좀 안 돼 가는데요. 지금 아주 술 끊은 지가 아주 마약 끊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다가도 꿈속에서도 술 먹는 그런 꿈을 꿉니다. 와, 이게 술 끊었는데 꿈속에도 술 마치 이런 거죠. 제대하고 군대 제대했는데 군대 다시 입대한 그런 꿈을 꾼다든지 군대 생활하는 꿈을 꾼다든지 그거와 똑같습니다. 이거 완전 중독입니다. 진짜 중독은 마약 중독이 아닙니다. 알코올 중독, 알코올 중독. 이게 마약보다 끊기가 힘들다고 하네요. 한번 해보십시오. 진짜. 그거 술 끊기 쉽죠. 근데 한 일주일만 끊어보십시오. 쉽습니까? 미쳐버립니다. 술 안 드신 분들은 아예 행복하죠. 처음부터 손대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담배나 술 그리고 마약. 중독입니다. 중독. 우리 마약 청정국이 아닙니다. 좀 더 심각하고 술이 워낙 모든 술은 정말 지금 왜 마약 나와서 말이 길어지는데 지금 한 달이 좀 안 됐어요. 아주 머리가 맑아지고 수면의 질이 좀 높아진 것 같아요. 몸이 좀 가벼워지고 몸무게가 좀 운동하지 않아도 줄어들고 식탐이 좀 줄어든 것 같아요. 술 마셨을 때 자극적인 음식을 또 좋아했었는데 또 이제 좀 술을 금주하고 나서는 이렇게 자극적인 음식을 먹었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평상시 찾지 않았던 빵이라든지 과자에도 관심이 있고 사탕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모든 것을 마비시키는 게 술이라고 봅니다. 한번 어쩔 수 없이 술을 마시겠지만
마약이 생각나서 좀 말이 길었는데 마약 중독 한 달 후에 한번 또 피드백을 한번 올려 술에 대한 금주의 피드백을 한번 또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아직 한 달도 안 됐습니다. 네. 자, 여기서 또 한 가지는 뇌가 정상화된다고 합니다. 기억도 많이 장기, 단기 기억들 많이 돌아오고 쪼그라들었던 브레인, 뇌도 정상화되고 그렇다고 합니다. 믿어보겠습니다. 자, 비즈 이노베이션자 적도 벨트 스타트팜 40억 목표 공략하겠다. 일라일릴리가 한국에 750억 투자 들은 것 같은데요. 복지부와 바이오 개발한다고 하죠. 한국의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다고 합니다. 한미약품 등 연내 임상 MASH가 뭡니까? 대사 이상 방간염이라고 하네요. 미국 뇌졸중 치료 지침 AI 영상 분석하겠다. 더 정밀한 암세포 파괴 삼성 메디슨가 보여주는 것이고요. 플랫폼 정소 끝났다. 브랜드 자사물의 반격 이렇게 나오네요. 비즈 스토리 이렇게 나왔습니다. 생활가정 코너에 들어온 로봇입니다. 친환식품 박람회 간 정관원자. 웃기네요. 쿠팡 낙관 내놓고 지분판 모건 스탠드입니다. 야, 이거는 자 모건 스탠드가 개인정보 유출 타격 적을 것이다 하고 나서 비중 확대 의견 내놓고 대거 매도해버렸어요. 쿠팡 주가가 지금 27달러에서 19달러로 지금 하락했습니다. 모건 스탠리 이러다가 다 죽을 것 같아. 그래서 모건 스탠리가 자산평가 회사죠. 참 더러운 인간 회사들 많습니다. 그래서 정보를 정확히 분석해야 되는 것입니다. 막 떠들어대니까 이게 모건 스탠리가 좋게 봤어? 이거 쿠팡 아직 뭐가 있겠구나 했는데 결과적으로 뭐 10달러 이상 기사가 나오고 이제 더 떨어지겠죠. 저가에 주워 담는 경우도 있지만 상당하죠. 자, 개인정보 유출 사태 직후 쿠팡에 대해 실질적 타격을 적을 것이라고 진단한 글로벌 투자은행 모건 스탠리가 석 달 만에 또다시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았다. 여기까지 좋아요. 근데 다 팔았다는 거죠. 어디서 많이 보던 축복 아닙니까? 도덕관념을 정의관념을 싸먹은 모건 스탠리입니다. 주담대 금리 다시 급등할 수밖에 없죠. 변동금리 대신 변동금리 대출고객 식은땀이 이렇게 전쟁이 있을 줄 알았으면 고정금리를 좀 박아둘 거 이런 생각하죠. 미란 전쟁의 대출자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불똥친 주담대 금리라고 합니다. 보통 추가 상승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죠. 유가 치솟으면서 인플레 우려 대출원가 은행채 금리 상승하고 있다. 변동금리 주담대 비중이 24.4% 차주 이자보다 급격히 커질 것이라고 합니다. 보통은 그렇죠. 은행에서 주담대할 때 어느 정도 고정금리 후에 그 이후로부터는 이제 뭐를 하고 있습니다. 만기까지 변동금리를 하죠. 변동금리 이제 다 다른 거죠.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은행별 주택담보 최저금리 이렇게 보겠습니다. 5년 만기 은행채 금리를 보겠고요. 상승하는 변동금리형 주담대 이게 이제 크죠. 이렇게 상승하고 있어요. 와, 엄청나네요. 네. 자, 투자 대기자금 붙들자 파킹 통장이죠. 파킹 통장 잠깐 주차 하듯이 투자 자금을 잠깐 파킹해 놓은 자금을 파킹 통장에다 넣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 액티브 ETF 저출격입니다. 액티브 정보처는 킬러 정보이라고 하네요. 타임폴리오 안전성 비나텍 폴라비스 편입 유력하겠다. 타임폴리오 삼성 액티브 저평가주 발굴 이 YG 엔터 조정엔진 주목 올릭스 에스티팜 보통은 이제 패시브로 많이 하죠. 액티브 코스닥 액티브라는 것은 운영을 상승 종목 잘 편입하면 수익률이 높지만은 잘못했다가 패시브보다 못하죠. 그런 면이 있어요. 그래서 종목 선정에 주요한 것입니다. 유가 치솟자 ETN 줄줄이 상한가를 하고 있습니다. 줄줄이 상한가네.
아무리 힘들다 그래도 일부에서는 9대1 정도 수익을 보고 있으면 국제 있습니다. 국제 유가 배럴당 $100를 돌파하면서 원유 선물 투자하는 상장 ETF 원유 선물이군요. 아니 올라갈 수밖에 없죠. 이란 사태가 장기화되라는 우려 속에 유가 추가 상승 배팅한 투자자는 대건 몰린다. 역시 돈 냄새를 기름 냄새를 잘 맡듯이 원유 ETN이 지금 아주 엄청 올라가고 있습니다. 레버리지 ETN 하루에 60% 폭등했습니다. 와, 돈 쏟아지네요. 원유 ETN 또 ETF와 유가 괴리율 커지면서 거래소 선선장의 주문 지연 사고 싶은데 살 수가 없어요. 폭주하기 때문에. 원유 선물 상품 ETN이죠. ETN. 최고의 인플레이 방어주 급락장 속 웃는 포스코 인터라입니다. 원자재 값 뛰자 가격 인상 효과. LX 인터, GS 글로벌도 동반. 그렇죠. 예. 어느 한쪽에서는 90%는 울고 있는데 한 10% 내외는 아주 웃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포스코 인터. 그다음에 포스코 인터 인플레이 방어주. LX 인터, GS 글로벌 강세라고 합니다. 포갑 1800개 주유소주 이상 흥구소비에서는 급등. 당연하죠. 이런 것들이 오를 수밖에 없어요. 흥구소비 전쟁이 일어나도 올라가고 중앙에너비스 급등. 자, 국제유가가 오르자 주유소 운영하는 기업들 주가가 급등하고 있다. 일부 종목은 주가 수익 비율 포가 1800까지 떨어졌다. 전쟁이 일어나면 중동 문제 아주 민감하죠. 흥구소비 아주 상연하겠어. 여기 이제 잘못 올라타서 아주 천당에서 지옥이 왔다 갔다 합니다. 마치 대선주와 같은 늘 관심 가져야 되죠. 이런 불안한 선구소기와 중앙 에너비스 이런 거 전쟁이 났다, 국제전쟁이 났다 그러면 전문가들은 유가 상승세가 이들 기업들의 중장기 실적에 연결되기 어렵다고 지적하고 있죠. 그렇죠. 똑같은 말입니다. 에너지 기업 관리자 이들 기업은 유통하는 휘발유, 경유 등 제품에 대해 리터당 마진을 먹는 구조라면 원유 가격이 뛰면 원가 상승 때문에 제품 가격이 올라도 마진이 크게 달라지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심리죠. 심리로 움직이지 않습니까? 주가라는 것이. 언제 꼭지에서 잡아서 또 갈 것이라는 탐욕이 이끌어지면 몰빵했다가 쪽박 차는 경우가 많죠. 그래도 막 이런 주가의 특성은 갑자기 상한가 갔다가 계속 갈 것처럼 막 썰러발이 칩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꼬꾸라지죠. 제자리로 돌아오고 이런 게 있습니다. 주로 개미들이 당하는 게 이런 탐욕 구간입니다. 탐욕 구간에서 들어갔다가 완전히 쪽박 차죠. 상한가 한번 쳐주면 그냥 달라들죠. 달라들었다가 갑자기 완전히 뭡니까? 이런 장대운봉이 형성됩니다. 이게 이렇게 되죠. 이렇게 여기까지 상한가를 근처까지 터치했다가 하한가로 이렇게 가버리면 거의 한 40%에서 40% 이상 마이너스 손실을 보는 거죠. 완전히 뭐 쪽박 차는 거죠. 조심해야 됩니다. 말이 많네요. 알겠습니다. 경험담 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실류, 금융위 최고, 더 커진 삼호신용. 삼호신용이 올 초부터 계속 커집니다. 한국에도 마찬가지 공포죠. 삼호가 뭡니까? 사모님들 치맛바람입니까? 갯돈으로 생각합니다. 갯돈, 개모임이라고 봅니다. 은행에 맡기지 않고 개모임에서 언제든지 이거 비유가 좀 그렇습니까? 자, 은행권에서 대출을 받지 못하는 기업이나 자금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만드는 게 삼호 신용입니다. 이게 부실해지면 엄청나게 커지죠. AI 붕괴의 도화선이 될 수 있다. 여기 이제 시그널이 될 수 있어. 한국에서도 마찬가지. 블랙록도 인출 제한, 금융주, 블랙록과 뱅가드 그룹, 그 다음에 스트리트 3대 아주 금융 자산 그룹들. 그 중에 하나 블랙록이 인출 제한했다고 합니다. AI 거품 붕괴로 이어지나 이렇게 가장 그 초점이 지금 삼호 신용입니다. 삼호 신용 관심 가져야 돼요. 모럴 스트리트. 자,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만 읽어보겠습니다. AI 기술 혁신이 기존 소프트웨어 기업 수익성을 잠식하고 관련 기업 대출 부실화를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사모펀드가 돈을 많이 빌려준 소프트웨어 회사들의 주가가 AI 종말론에 휘말려 급락하면서 자산가치 하락, 패러다임이에요. 자산가치 하락, 그다음에 대출 부실화, 자금 유입 둔화, 악순환. 어떤 게 있어요? 자산가치가 하락하고 있는데 대출 부실화가 됐죠. 그다음에 자금 유입 둔화, 악순환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시티는 중동 리스크보다 더 중요한 건 시장에 쌓인 AI 고밸류에이션 부담과 사모신용 불안이 자산시장에 번질지 여부이다는 거죠. 제대로 짚었네요. 요 기사 굉장히 중요하네요. 간단하게 표시를 했습니다. 중동 리스크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뭡니까? AI 고밸류에이션 너무 크다. 그다음 사모신용 불안. 결과적으로 AI 고밸류에이션과 사모신용이 크다. 무엇보다도요. 중동 리스크보다도 크다. 내부적인 게 더 크다는 거죠. 자, 사모신용이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중동 사태보다 크다는 거죠. 중동 리스크보다 크다. 그런 것이죠. 사모신용이 위험성이 사모신용 여기 있다는 것이죠. 여기 AI 좋은 말 했어요. 밸류에이션 고 밸류에이션 너무 에이션보다 더 크다는 거죠. 지금 가장 거품론이죠. 거품론과 AI 거품론 중동 리스크 지금 현재 당하고 있는 것보다 지금 크게 문제되는 게 사모신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KK 넘버고프 그다음에 이란 장기화 전망에 미 방산주 담는 슈 SHAD 급등하고 있습니다. 방산주 럭히드마트 파렌티어 담았다는 거죠. 럭히드마트 최대 방산업체죠. 파렌티어. S&P 500 새 식구 버티브 루멘텀 코이어럼 새 식구 편입됐다는 말이죠. 23일 지수 리밸런싱 예정입니다. 자, 중국 수출 통제 여파로 텅스텐 1년새 6배 알루미늄에 이어서 6배나 쑥 올랐다는 거죠. 쑥. 텅스텐이 알루미늄보다 더 비싼 중국 수출 통제도 텅스텐 금에다 텅스텐 넣나? 비중 비슷하고 그런가? 텅스텐이 야, 이게 참 신기해요. 전쟁이 일어나 강달러 그래도 그 지금 아주 강달러 인플레 우려에 금값 재산 체크해봐야 되겠는데 1,500달러 아래로 금값이 하락했어요. 금값이 자, 국제 금값이 다시 트레이 온수한 5,100달러 아래로 떨어졌다는 것이죠. 미국 달러와 강세와 인플레인 우려 속에서 커진 영향. 이게 뭐 금값이 다시 아니 인플레이션 때문에 인플레이션과 자, 로이터 통신은 최근 12개월간 금값 상승의 상당 부분은 미국의 완화적 금리 전반에 기반됐다. 금값 상승의 부분은 미국의 완화적 금리 전망.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서면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져 추가 금리 인하 기대가 낮아졌다는 것이죠. 인플레이션이 커지기 때문에 금리 인하가 힘들다는 것이죠. 인플레이션. 금리 인하를 하면 돈이 더 풀려서 인플레이션이 상승하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지수가 상승하기 때문에 금리 인하가 힘들다는 이렇게 핵심을 잡아보면 될 것 같아요. 최근 12개월간 금값 상승의 상당 부분은 미국의 완화적 금리 전망 기대했다며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서면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져 추가 금리 인하 기대가 낮아졌다는 거죠. 금리 인하가 힘들다는 것이죠. 배워야죠. 네. 머릿속에서 딱딱. 자, 직코리아나 고여맞천 47 마곡 영등포 축복적인 연내 삽질하겠다. 같은 단지 다전 반도체 도시 아기 울음소리 커졌다. 용인. 자, 예부터 그렇죠. 책 읽는 소리와 뭡니까? 아기 우는 소리 다딤 맞습니까? 다딤 하도 안 쓰다 보니까 세 가지가 아주 전통적인 시골의 풍경 아니면 도시에서 책 읽는 소리 선비가 하는 거고 아내는 다듬이를 하고 또 아이는 아이대로 울고 지금 보니까 자, 지금은 어떻게 바뀌었죠? 과거는 책 읽는 것보다 쇼폼 보는 시간 아기 우는 소리, 개 짖는 소리, 반려견 짖는 소리
소리, 그다음에 다듬이 소리보다 OTT에서 전엄저 불륜 관계 보는 게 이제 좀 바뀌어가는 것 같아요. 뭐가 옳고 그런 게 아니라 뭐 이렇게 바뀌어가는 패러다임이 바뀌어갔습니다. 하지만 상위 1%는 꼭 책과 책에 가까이 접하고 있죠. 세상을 바꾸는 거는 많은 사람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 너무 뭐 극단적으로 얘기했습니까? 중국 바이오스타 중에 키운다 랜디 우주. 김일배는 특허 괴물에 담긴 삼성 직원이라고 합니다. 이해론 안 나왔으면 이렇게 압수수색까지 당하지도 않았을 텐데 안타깝네요. 어떻게 보면은 개인적으로 이제 우리가 보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이해운 훌륭하죠. 이렇게까지 훌륭한 걸출한 여걸이죠. 낙마하고 나서 내가 들어왔을 때 나는 거절한다. 도저히 못하겠다. 했으면 이렇게까지 망가지지 않았을까. 정치 설명도 끊기고 또 압수수색까지 당하고 참 세상사가 그렇습니다. 누구를 탓해서가 아니라 탐욕이 깊은 거죠. 탐욕. 내 밥그릇이 아닌데 내가 가야 할 길이 아닌데 굳이 모든 걸 다 버리고 올인했던 거죠. 올인한다는 건 어떤 면에서도 뭐 만약에 인준이 됐다 그러면 이런 게 사라질 수도 있겠죠. 권력이란 게 그러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을 걸어야 할 때와 내가 지금 탐욕에 쌓여 있는가, 헛된 욕망에 쌓여 있는가를 항상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누구한테 말합니까? 저 자신한테 늘 다지고 다집니다. 갈고 닦고 반추해보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타산지석이라고 하죠. 다른 사람의 우리 인생은 한 번밖에 살지 못하기 때문에 다 경험할 수 없습니다. 반면 교사, 다른 사람의 인생을 통해 역사를 통해 경제를 통해서 한 번뿐이 인생을 실수 없을 수가 없죠. 줄여가면서 현명한 삶을 살아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아침부터 새벽부터 이렇게 많이 봤네요. 고양이 챗 GPT를 비사 준비하지 마. 신의 영역까지 파고든 AI라고. 스님절이죠. 스테이죠. 템플인데 여기서 불교 경전 합스타 부타로이드. 스님처럼 걷고 절하고 합장하고 종교 이별 시대에 대한 떠올라. 아이고 웃음이 나오죠. MZ 시대 AI 좋은 목사만큼 신뢰하고 있다. 저도 그렇죠. 이게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제미나이 챗 GPT 그 다음에 요즘 크로드가 아주 진실처럼 뭐 믿게 되죠. 이게 올바른 것인가. 하지만 이것들도 거짓말 잘하죠. 지금 휴머니즘이 아니라 뭡니까? AI즘. 휴머니즘은 저 멀리 가 있는 것 같아요. AI리즘 새롭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지금 AI리즘이 시대가 돼버렸어요. 휴머니즘은 사라지고 AI리즘이 떠오른다. 휴머니즘은 바닥으로 아주 떨어지는 것 같고 오늘 개똥 통찰입니다. 침묵을 견디는 자신감이 이제 생겼어요. 소나타 슈베르트 침묵 님의 침묵 아의 침묵 이 침묵 나자리 써서 아의 침묵 침묵할 수 자 이런 무주 타파 참수 작전 땐 전쟁 장기화 또 트럼프가 또 가만히 있겠습니까? 언제든지 죽일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어요. 자기 입맛 안 맞으면 바로 내치죠. 에너지는 안보이자 통상이다. 소름우주 에너지 안보 관세 대가도 에너지였다. 현실이 아니야. 경제 안보 대전은 해야 된다. 엄혹한 환경에 처한 자유시장 경제라는 거죠. 한국을 위협하는 아메리칸 퍼스트. 경제와 안보 묶는 강대국 전략, AI 전환에 무너지는 민군 경제, 큰 위기는 국가 재설계 기회, 민수 군수 간 선순환 구조 만들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통신이 안 되는 세계 최대의 통신 장치. 모르겠어요. 왜 규제 개혁은 늘 실패하는가? 규제 함량을 출범 이번에 기득권. 논소리는 이런 말 했어요. 김수원. 자, 결론적으로 이제
일갈하는 것 같아요. 이재명 정부의 규제 합리화위원회가 의혹에 걸맞는 성과를 내려면 진턱을 겪더라도 기득권 계층을 설득하고 반발을 넘어설 수 있어야 한다. 기득권과 타협이 아니라 나라 미래를 보고 나가는 뚝심이 필요하다. 정부는 결과물을 통해 존재를 정당화해야 된다. 성공은 결과를 통해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 스토리 없는 우승은 없다. 자, 사설이네요. 중동발 3고 복합 위기 유류세 인하 등 비상책 총동원해라. 여촌 NCC 사업 개편 위기를 제대로 된 구조조정 기회를 한다. 서울 아파트 평균 월세가 150만 원 불안한 임대차 평균 월세가 이게 150만 원 정도랍니다. 서울 아파트 평균의 오차도 있지만 오류도 있지만 주거비 상승은 가계 가처분 소득이 줄여 소비 위축과 경제 활력 저하로 이어진다. 무엇보다도 청년층 자산 형성을 가로막. 그렇죠. 청년층 자산 형성, 결혼과 출산을 포기할 만한 사회 문제로 전가돼서 전이돼 있어도 소비 서민주거 정책의 임대차 시장도 결과적으로 청년층이 워라밸도 하고 결혼 출산을 만드는 사회질서 대신 이게 이제 큰 거죠. 주거비 문제가 평균 월급이 이렇게 나오네요. 올해 3인 가구 올해 3인 가구 중소일 536만 원, 4인 가구는 649만 원. 네, 539만 원. 좀 잘라서 읽으려고 했더니 서울 아파트 평균 월세가 지난해 1월 기준 150만 400원 4천 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1년 만에 12% 뛰었다는 것이죠. 관리비는 30만 원 정도 잡으면은 서울 아파트 원래 관리비 30만 잡으면 최소 180만 원이죠. 180만 원입니다. 근데 올해 3인 가구 중위소득은 536만 원, 4인 가구는 649만 원 수준에 비하면 주거비는 소득의 30% 안팎이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뭐 40%까지 가까이 되는 서구, 미국, 유럽에 비해서 적지 않은 그 근사치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주거비 상승으로 가장 위축을 받는 게 청년층입니다. 결혼도 해야 되고 출산도 해야 되고 하는데 이게 거의 뭐 지출이 1인 이거는 이제 3, 4인인데 1인일 때는 평균적으로 중기 다니면 많이 받아요. 이것저것 빼고 300 이하 아닙니까? 거기서 180 관리비까지 합치면은 얼마 가지고 뭐 120만 원 가지고 생활해야 된다. 뭐 다른 거 생각할 여력이 없습니다. 친구들과 술 한잔 마셔도 그러니까 술도 안 못 마시는 거죠. 그렇죠. 생각도 장난이 아니고 이게 참 심각한 문제입니다. 주거비가 너무 빨리 터뜨렸다. 이런 문제가 요거 좀 사설에 너무 현실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한번 다뤄봤습니다. 자, 로봇이 또 판치고 있어요. 로봇들은 그냥 밖에 세워놔도 충전만 시켜주면 되니까. 딥테크 엑셀레이터 이렇게 오늘 또 길어졌습니다. 2000년 3월 10일 시대를 키우는 시큰 경제 마치겠습니다. 내일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